자, 62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1번이 답이지. 지상권 설정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되더라도 지상권 소멸하지 않아요. 1번이 답이죠. 2번입니다.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 한 사람. 예, 지상권은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인도 청구할 수 없죠. 지상권이 등기돼 있으니까. 자, 환매특약 등기가 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지상의 건물을 신축했죠. 그러면 환매되니까 환매특약을 했으니까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렇죠? 그리고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법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환지처분, 환매등기, 환자가 들어가면 관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결정한 치료 지급을 2년 이상 지체했습니다. 소멸 청구할 수 있죠. 맞죠? 저당권 설정 당시 나대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 명의 지상권, 이거를 담보지상권이라고 해요. 실무에서는. 담보지상권입니다. 그러면 담보지상권은 사실은 건물을 짓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피담보채권 소멸하면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합니다. 담보지상권. 자, 그 다음에 63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답은 5번인데 건축 차재를 매도한 사람. 그럼 공사업자에게 시멘트나 콘크리트, 즉 재료를 매도했어요. 그럼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자신의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매매대금일 뿐이야. 행사할 수 없다. 5번이 답이죠. 없다로 가야 됩니다. 물상대유가 인정되지 않는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었기 때문에 물상대유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죠?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죠. 의무규정이니까 맞습니다.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무에도 설정할 수 있죠. 맞습니다.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는 경우 채권자는 간접 점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했다. 채권자는 간접 점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치한다는 거는 점유한다는 거죠. 유치한다는 거는 점유한다는 거예요. 점유하는데 만약에 갑이 자전거가 있다. 자전거를 을한테 수선을 맡겨서 이 사람이 수선 대금이 있어요. 수선 대금이 5만 원을 받을 게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점유를 해야 되잖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채무자고 이 사람은 채권자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간접 점유, 이 사람도 직접 점유하고 이 간접 점유하죠. 임대차를 빌려준다. 이렇게 해준다. 빌려줬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직접,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해요. 그러면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이 없죠. 심리적 압박이 없죠. 그러니까 채권자인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형식으로 유치권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64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1번이 답입니다. 유치권자가 제3자의 매개 관계에서 유치물을 간접 점유하고는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제3자는 상관없어요. 이 경우에 수선업자가 요거를 친구한테 무상으로 빌려줬다. 병한테. 제3자에게 빌려줬어. 그러더라도 빌려주세요. 이 사람은 간접 점유하죠. 간접 점유하잖아요. 이 사람은 직접 점유하고. 그러더라도 점유하고 있어. 이 관계는 상관없는데 이 관계는 안 된다는 거죠. 제3자한테는 상관없어요. 2번입니다.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피담보 채권을 직접 변제는 청구할 수 없죠. 반환 거절이지. 유치권이라는 것은 반환 거절이에요. 반환 거절하는 거지 돈 내놔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야.
3번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 피담보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동생항변권이든 유치권이 진행합니다. 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로 생기는 과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자 먼저 다시를 변제에 충당할 수 있죠. 충당권이 있어요. 잇따로 가야 됩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주택에 거주해서 이를 사용한다. 이것은 사용하는 경우는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니까 이것은 채무자는 소멸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은 원래 유치물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사용되어 못해요. 사용되어 못하는데 단 보존을 위한 행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건물이 있는데 이 을한테 공사를 맡겼어요. 근데 공사대금을 안 줘. 공사대금을 안 주면 공사업자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직원 고용해서 점유하느니 그 집에 들어가 살아버려요. 그 집에 들어가 살아. 빈집보다는 사는 게 보존에 도움이 되죠. 보존에 도움이 되니까 채무자가 승낙 없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 소멸 청구할 수 없고 단 월세는 줘야 되겠지. 월세는 줘야 됩니다. 판례 입장이죠. 청구할 수 없죠. 65번입니다.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 소유 토지에 임차해서 Y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되기로 했습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지금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 X 토지를 갑이 임대차했어요. 임대차 해가지고 건물을 신축했어요.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했죠. 신축하고 등기를 마쳤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있죠? 283조에서 643조를 그대로 가니까 첫째, 기간이 만료하죠. 기간이 만료한다. 두 번째, 목적물이 현존한다. 그럼 세 번째, 한번 갱신 청구를 합니다. 갱신 청구를 해서 오케이 하면 갱신이 되는데 싫어, 거절해버리면 사가라.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지상물 매수 청구하면 이게 형성권이니까 거절 못하고 사가야 돼요. 매매가 성립돼 버립니다. 이게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자 봅시다. 임대기간이 만료했는데 그리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죠. 거절하죠. 갑은 상당량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2기의 차임을 연체했다. 그러면 청구할 수 없어. 기간이 만료해야 되지. 2기의 차임을 안 내서 채무불이행으로 해지했다면 매수 청구 안 됩니다. 맞죠. 갑은 건물 매수 청구 적법합니다. 그러면 을의 대금 지급이 있기까지 건물 부지 상당의 임료 상당의 반환은 할 필요가 없다가 있다 가야 돼요. 왜냐하면 매수 청구 했잖아요. 매수 청구 행사하면 매매가 성립해요. 매매가 성립하고 요 대금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은 이게 동생관계지만 이게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니까 나는 돈을 안 주면은 소유권 넘겨주지 못한다. 이렇게 이게 동생관계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그 집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 점유는 아니지만 월세는 줘야 되겠죠. 부당이득으로. 틀렸죠? 갑이 건물을 설정한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권은 병에게 이전되겠죠. 왜냐하면 Y건물에 저당권이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에도 미치는 거야. 판례가. 그러면 이 사람이 경매가 들어갔어. 경매가 들어갔으니까 경매 받은 사람은 건물 소유권도 취득하고 임차권도 취득해야죠. 그래야 설거당하지 않죠. 그 다음에 병에게 이전합니다. 갑이 을의 동의 없이 토지 임차권을 동의 없이 밑줄이죠. 임차권 양도 전대 안 되죠. 양도했습니다. 대항할 수 없죠. 동의를 해야 됩니다. 629조.
66번입니다. 갑은 임차인에게 임대기간 만료와 동시에 임대주택을 명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이 임대인 갑인데 임차인에게 만료와 동시에 임대주택을 명도를 이 기간이 끝났어요. 그럴 때 틀린 걸 고르시오. 좀 어려웠는데 이때 1번 보세요. 갑의 보증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갑이 임대인이. 그러면 을은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죠. 우리 판례가 보증금 반환하고 목적물 인도는 동시행관계죠. 거절할 수 있어요. 맞죠. 을이 동시행항변권에 기해서 주택을 사용 수익합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불법 점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죠. 왜냐하면 동시행관계가 걸리니까 정유는 적법하잖아. 점유는 적법하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그러나 월세는 줘야죠. 차임상당의 부당이 등을 반환해야 됩니다. 3번 을이 동시행항변권에게 주택을 사용 수익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있어 월세 상당 그거는 반환해야죠. 반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4번 갑이 보증금 채무이행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한번 보증금 가져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을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보증금을 받지 않았으니까 한번 수령지체에 빠졌죠. 보증금 안 받은 수령지체에 빠졌습니다. 그 갑이 보증금 이행 제공 없이 명도를 청구하더라도 항변권 행사할 수 있죠. 한 번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항변권이 존속합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은 우리가 이게 자동채권, 자상은 안 된다 그랬죠. 자동채권이 붙어 있는, 그죠?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것은 상계가 안 된다. 상계가 안 된다. 그러면 을이 갑에게 변제기 도래한, 을이 변제기 도래한 갑에게 채무를 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이전에 변제기가 돈을 빚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억이야. 이 사람이 채권자고 빚을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차를 하고서 즉 을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요. 지고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을은 보증금 1억을 받을 게 있죠. 보증금 1억이다. 1억의 을이 빚을 지고 있는데 보증금을 1억 받을 게 있어.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면 을이 그런 거야? 채무자야? 채무자가 갑자기 그런 거야. 갑자기 야 내가 1억 갚을 게 있고 그죠? 1억 받을 게 있잖아. 퉁치자. 이게 상계죠? 상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지금 갑의 입장에서 본다면 보증금 줄 테니까 야 물건 인도하라. 항변권이 붙어 있죠. 보증금 주면서 물건 인도해 줘야 되잖아. 그죠? 근데 갑자기 지가 점유하면서 야 이거 퉁치자 그러면 계속 점유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퉁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을은 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 보증금 반환 채권에 여기 지금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 있죠. 자동 채권을 해서 을에게 대금 상환 채권, 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가 없죠. 상계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67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해 상가용 건물을 건축할 계획이었는데 법령상 제한. 자, 법령상 제한입니다. 이거는 물건 하자로 봐요. 권리 하자가 아닙니다. 권리 하자와 물건 하자인데 법령상 제한은 권리 하자가 아니고 물건 하자로 봅니다. 신축할 수 없게 되었다. 또는 오염으로 통상 사용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토지 오염으로.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1번이 답이죠. 토지 매매에 대한 법령상 제한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면 목적물의 하자지 권리 하자가 아닙니다. 1번이 답이고.
X토지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언제나 목적물 인도시가 아니고 계약 체결시입니다. 계약 체결시. 하자가 있느냐 여부는 계약 체결시 기준입니다. 인도시가 아니고. 틀렸고. 3번 갑이 토지가 오염됐다는 사실을 계약 시에 알고 있었어. 악의죠.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죠. 물건 하자는 선이 무과실해야 돼요. 근데 알았다면은 악의자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을 수 없어요. 4번 갑이 오염으로 인해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이때는 해지할 수 있죠. 그럴 때 이때 물건 하자로 보니까 선이 무과실이다. 그럴 때 용선이가 그대로 들어오니까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해제하고 손해배상입니다. 목적 달성할 수 있어. 손해배상만 가능하죠. 그래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은 오염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아니고 6월이죠. 권리하자는 1년이지만 물건하자는 6개월입니다. 68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전부불능해야 돼요. 원시적 전부불능. 그러니까 원시적 일부불능일 경우는 이거는 담보책임 특칙으로 갑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전이니까 원시적이죠. 그 토지 전부가 공용 수용돼 버렸어. 그러면 전부불능이죠. 1번은 수량지적 매매 토지가 실제매 계약 미달한다면 원시적 일부. 3번 가옥매 계약 체결 후죠. 후니까 후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유명화가 그러면 임대차 계약 체결 후죠. 후니까 후발적 불능이죠. 저당권 설정된 토지 5번 매수에 등기를 마쳤는데 나중에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었다. 그러면 담보책임으로 갑니다. 이것도. 69번입니다. 갑은 그 X 가옥 을에게 1억 원 매도하면서 계약 체결에 계약금 1천만 원 계약금 주었습니다. 갑은 을에게. 잔금 9천만 원은 그로부터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했죠. 그리고 가부 귀책 사유 밑줄입니다. 가부 귀책 사유로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약정. 그러면 갑만 위약금 약정을 했어요. 갑만. 을은 위약금 약정이 없어요. 그럴 때 틀린 걸 고르시오. 3번입니다. 답은. 을이 잔금을 준비해서 등기 절차를 받기 위해서 갑의 등기에서 적극 동행을 촉구하는 것은 이행의 착수로 봅니다. 동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로 가야 돼요. 1번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하는데 갑을 사이 약정은 종된 요물계약이죠. 계약금 계약은 종된 요물계약입니다. 맞죠? 2번 갑과 을이 이행 착수하기 전에 을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맞습니다. 4번 이행행위 착수 전에 갑이 계약금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해제의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을의 귀책 사유 해제된다. 그러면 위약금 약정이 없죠? 갑만 위약금 약정했죠? 위약금 지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70번 청약과 승낙에 옳은 걸 고르시오. 자, 1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청약은 효력이 있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한테 할 수 있습니다. 2번 승낙은 청약자에 대해 하고 불특정 다수인한테 승낙은 허용되지 않죠? 2번이 답이죠. 3번 청약 발신 후 도달 전에 행위 능력이 상실했다 하더라도 영향이 미치지 않죠? 법정 대리인 도달을 알았더라도 청약자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항할 수 있죠? 법정 대리인 도달을 알았으니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갑이 그 토지를 을에게 매도 청약을 했어. 근데 을이 대금을 낮추어서 승낙했어. 이때는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보죠.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534조로 가고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봅니다. 틀렸죠.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을에게 팔겠다고 표시했는데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사겠다. 그러면 1억 원 사겠다는 게 청약입니다. 따라서 갑을 사이에 주택의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갑이 승낙해야 성립하죠. 그 다음에 71번 과실. 자, 과실은 실수죠. 고의 과실이 있는 거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돼. 채무불이행. 고의 과실이 있는 것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이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야. 이행지체 채무불이행. 이행불능. 이행불능으로 한 채무불이행. 불완전이행. 이 세 가지가 불완전이행. 그래서 고의 과실을 요하는 것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은 4번이죠. 이행불능.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요. 4번입니다. 이행불능은 채무불이행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고 차임 감액 청구권이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나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 과실이 사자 담보 책임 손이 무과실해야 되죠. 그 다음에 5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건물 매수 청구권 다 고의 과실 필요 없어요. 계약 해제로 소급표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시오. 우리가 해제 548조 1항 단서는 해제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 제3자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해제는 의사표시에 새로 이해관계를 맺었고 플러스 등기나 인도까지 갖춘 사람인데 등기나 인도를 갖추지 않는 사람은 제3자로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채권 해제로 인해서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제3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나 인도가를 갖춘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해당되는 자는 1번에 보니까 해제 전 계약상 채권을 동그라미 채권을 양수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사람은 보호 안 돼요. 채권은 보호 안 됩니다. 2번도 해제 전 대계약상의 채권 자체를 채권 압류한 사람은 안 돼요. 물건을 압류한 사람은 됩니다. 3번이 답이죠. 해제 대상 매매계약에서 채무자 명으로 이전 등기는 부동산을 가압류했으니까 등기됐겠죠. 됩니다. 3번이 답이고. 주택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임대인으로부터 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 해제 전에 주택을 임차했어요.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항 요건을 갖춘 사람은 되는데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는 사람은 보호 안 됩니다. 5번 해제 대상 매수인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바치지 않았어. 않았으니까 안 되죠. 등기까지 갖춰야 됩니다. 73번 갑은 경매 절차에서 저당 부동산 을 소유 토지를 매각받았습니다. 틀린 걸 골라라. 이 경매의 경우는 이때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경매 물건의 경매의 담보 책임에서 578조라는 조문을 이렇게 그걸 낸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자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입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자예요. 이게 채무자고 채무자가 이게 저당권자고. 근데 만약에 돈을 갚잖아. 경매를 청구했어. 경매를 받아서 병이 경락받았어. 이렇게. 근데 경매로 인해서 물건을 받았는데 여기에 권리하자가 있는 거예요. 권리하자가 있는 거예요. 가령 여기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런 것들 권리하자가 있어. 근데 여기서는 경매의 경우는 물건의 하자가 있다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어요. 권리하자가 있을 때 첫째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채무자한테 1차적으로 이 경매도 특수한 매매잖아요. 특수한 매매니까 경매 요거를 해제하거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1차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자력이 없어. 채무자 갑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겠죠. 자력이 없으면 2차적으로 자력이 없을 때 2차적으로 저당권자한테 야, 네 배당받은 거 전부나 일부를 반환 청구합니다. 이때는 저 배당받은 사람한테 돈 일부나 좀 반환 청구를 하면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야 돼요. 돈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은 병을한테 원칙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원칙이. 손해배상 원칙이 안 되는데 만약에 예외적으로 갑이 권리 하자 있음을 알고 고지하지 않거나 아니면 을이 하자 있음을 알고 경매 청구할 때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578조. 그리고 판례는 여기다가 경매 자체가 무효다. 그러면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어요. 요게 578조 해석입니다. 이제 딱 한 번 나왔는데 요게 그 내용, 경매의 담보 책임. 무시해도 되지만 여러분 한번 봅시다. 갑은 경매 절차에서 저당 목적물 을 소유의 X 토지를 매각받았어. 그러면 이걸 보다면 갑이 여기서는 갑이 배당받았죠? 갑은 경매 저당 목적물 을 소유죠. 을 소유. 여기에 저당권에 이 사람이 저당권 설정했고 X 토지를 매각받고 이전되기가 격리됐어. 그럴 경우에 틀린 걸 고르시오. 틀린 건 1번 보세요. 갑은 X 토지의 물건의 하자에 대해 담보 책임, 물건 하자는 담보 책임 안 되죠? 권리하자면 됩니다. 1번 맞습니다. 채무자 을이 권리를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채무자가 알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578조.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다. 경매 자체가 무효다.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맞고. 4번이 답이죠. 담보 책임 인정됩니다. 갑은 을의 자력 유무 고리하며 이게 틀렸죠. 자력이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전부 일부 반환 청구하는 겁니다. 자력 유무 관계없이 이게 틀렸어요. 자력이 없을 때 전부 일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자력 유무 관계없이 그게 틀렸습니다. 4번이 틀렸죠. 578조입니다. 만약 을이 물상보증이다. 그러면 담보 책임으로 매매에게 해제되면 반환음은 을이 부담합니다. 74번입니다. 임대차 계약, 일시사용 임대차를 제외하고 당사자 아래에 권리에 관한 임대인은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는 것, 이건 의무규정이라는 거예요. 의무규정 차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에 관한 규정, 의무규정이라고 그랬죠?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의무규정입니다. 나머지는 다 강행규정이요. 2번이 답이고 차임증감, 부지상물, 부속물, 해지통고 다 강행규정이고 2번만 의무규정입니다. 답은 2번이죠. 75번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틀린 걸 고르시오. 5번이 답이죠. 5번. 저당권이 먼저 들어오고 나서 대항력을 갖췄어요. 그러면 자, 즉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지금 샌드위치죠. 그럴 경우에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된다면 매수인이 된 자에게 임차권은 대항할 수 없죠. 이거는 작년에 나왔는데 이 작년에는 이 지문 하나를 문제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요. 문제 하나로.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선순위 저당권자고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했고 그 다음에 정이라는 사람이 후순위 저당권자고 그럴 때 이 사람이 경매 청구하면 누가 경매 청구하던 말소 기준 권리는 누굽니까? 이게 이 사람이 말소 기준 권리죠. 최선순위니까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이게 소멸하면서 삭제되잖아. 그러면 경락받은 사람이 무라 하더라도
나가라. 그럼 못 나간다. 라고 대항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완전하게 깨끗한 물건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5번이고 답이 1번 대항력 있는 임대기간 만료 종료한 상태에서 양도되더라도 사실을 안 때 상당 기간 내 이의 제기함으로써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했어. 그런데 집이 팔렸어. 그러면 산 사람이 사실은 보증금 반환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행실이 안 좋으니까 이 집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상당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라고. 나 이사 갈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보증금 반환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적용되죠. 미등기 주택이라 하더라도 보호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대 관계는 종료하지 않아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전입신고할 때 동호수 기재가 없더라도 대항력 인정되죠. 다세대라면 동호수를 기재해야 돼요. 76번입니다. 갑은 서울특별시 소재 상가 건물 2009년입니다. 2009년 당시에 6월 1일 보증금 4,500에 임차해서 같은 날 인도받았어. 그러면 같은 날 인도받고 같은 해 6월 10일 사업자 등록했다면은 어느 때 되죠? 대항력은 2009년 6월 11일부터 대항할 수 있죠? 사업자 등록 신청 다음 날이니까 옳은 걸 고르시오. X건물에 9년 4월 6일 가등기를 한 병입니다. 그럼 4월 6일이니까 먼저 가등기가 들어왔죠? 가등기권자예요? 4월 6일. 순위가 보존되죠? 같은 해 6월 19일 가등기에 6월 19일 날 가등기에 본등기가 됩니다. 가등기에 본등기가 돼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임차권이 있잖아요. 임차권이 있죠? 그러면 이 사이 임차권은 사실은 자, 갑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어요. 사실은 직권할 수 되잖아요. 양립이 안 되는 거예요. 등기는 안 됐지만 등기됐다면 직권말소 되는 거예요. 중간 사이드에. 가등기하고 중간에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항할 수 없는 거야. 이게 등기됐다면 직권말소 되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는 거야. 1번이 답이죠. 2번입니다. 갑의 임차 목적물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 목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공장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때는 상인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갑을 간의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갱신이 없다면 최단기 1년이잖아요. 1년이니까 아까 10년이죠. 최단기 10년이니까 10년, 하루 10년이죠. 요때부터니까 10년, 10년으로 바꿔야죠. 5월 30일. 11년이 아니고 10년입니다. 갑은 임차부문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했어. 경과실로 파손했다면은 갱신은 요구하지 못한다. 요구하죠? 그래, 중대한. 자, 우리가 그런 거 있었죠? 우리가 갱신 요구권이 있었어요. 갱신 요구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거절 못하죠. 거절 못하는데 거절 사유가 있었죠. 상인법에서. 그것은 거절 사유가 삼거보전, 파멸 처리 이렇게 한계라고 그랬죠. 삼거보전, 파멸 처리. 그래서 3기 차면 안 됐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했다. 합의하에 보상해 주고 했다. 동의 없이 전부 일부를 전대차했다. 이 파손이죠. 이 파손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해야 되니까 역으로 해석한다면 경과실이다. 그러면 거절 사유가 아니죠.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멸실했다. 철거나 재건축이다. 의무를 현재 위반했다. 그래서 이렇게 파손, 삼거 보전 파멸 처리. 그 다음에 보증금이 매월 50만 원은 차임에 지급하라고 했어요. 환산 보증해야 되죠. 그러면 가번 보증금은 1,500이 돼요. 다른 담보기 우선에 변제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4,500이잖아요. 4,500에다가 플러스 월차임 50만 원에다가 곱하기 100 해주니까 9,500이죠? 9,500이잖아. 그럼 여기서 서울 지역은 6,500 이하에 2,200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근데 환산 보증이 9,500이니까 6,500을 초과했죠? 초과했다면 최우선 변제 안 돼요. 자, 77번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옳은 걸 고르시오. 1번입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자로 지위와 대항력과 임차인 주의를 함께 가졌어. 이 사람이 전세권도 등기해 놨어요. 전세권자 주의에서 경매 청구합니다. 임차권 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죠. 별개 주의입니다. 잇따로 가야 돼요. 주택 임차인과 전세권자를 함께 가지는 자입니다. 주의가 병존합니다. 임차인 주의에서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했다면 전세권자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별개 주의입니다. 봐야 한다가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분리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이 답이죠. 대항력권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자는 임대차 성립 당시 동안에 당시에 임대인 소유였어. 당시에 임대인 소유였다면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더라도 그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 행사할 수가 있어요. 4번이 답이죠. 5번 주택 임차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주택 가정공동생활 사실상의 배우자는 항상이 틀렸죠. 상속권자의 우선에서 승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상속권자가 있어요. 그런데 같이 거주하느냐, 같이 거주하지 않느냐, 이 따라 달라져요. 같이 거주하지 않는다면, 상속인이 승계하지만 거주하지 않는다면 이때 사실혼 배우자하고 이촌이녀 친족하고 공동 승계하는 겁니다. 틀렸고요. 78번.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중 틀린 걸 골라라. 3번이 답이죠.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 청산 절차를 거치면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는 게 판례예요. 그리고 1번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설정자는 담보권자에 대해서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죠. 특수한 저당권을 보면 됩니다. 가등기 담보 설정됐더라도 소유자는 설정자죠. 귀속청산입니다. 그러면 귀속청산이다. 그럼 가등기 담보법은 이거잖아요. 가등기 담보법은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 했을 때 집을 있다. 근데 1억을 구워주고 2억짜리 자 1년 안에 못 갚으면 대신 주겠다. 대물 변제 예약을 합니다. 예약에 의해서 을이 가등기를 해놓아요. 가등기. 이 가등기에서 네가 가등기에 본등기 치려면 소유권 먹으려면 이런 절차를 거치죠. 첫째가 둘째가 귀속청산을 한다. 귀속청산 네가 청산을 하려면 첫 번째가 청산금을 통지하라 그랬죠. 청산금을 통지합니다. 청산금을 통지하라. 얼마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개월 지나고 세 번째가 청산금 지급하고 네 번째가 그때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아니면 경매를 통해서 가등기 담보증과 경매 청구할 때 이 가등기 담보를 저당권으로 본다고 했어요. 저당권을 이렇게 큰 절차가 이거야. 그래서 자
2번은 채권자는 청산금을 통지하면 액수를 다툴 수 없어요. 맞고. 4번 실행통지 상대방이 채무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채무자가 여러 명이다. 이게 지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명에게 다 통지를 해줘야죠. 맞죠? 4번 채권자, 채무자, 가등기 설정 계약을 체결을 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후순위권자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피담보채권 포함시키는 약정을 할 수 있죠. 이건 약정 가능합니다. 자, 79번이죠. 79번 실명법이죠. 갑과 을은 실명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 약정을 통해서 병, 건물의 소유권 등기를 을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약정을 했어요. 약정을 하고 이 병 소유의 건물을 을명으로 소유권 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2자간이냐 3자간이냐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건 이제 사례에서 2자간 또는 계약명의신탁을 따지는 거야. 그럼 1번 보세요. 갑이 X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그럼 X 건물을 매수했다는 3자간 명의신탁 이걸 매수했다는 거예요. 매수했고 그 다음에 자 사정을 이해하고 넘겼어요. 이 매수 자체는 유효죠. 근데 요거는 무효죠. 요것도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매수했어요. 자신에게 등기 없이 밥과로 소유권 등기 이전해 줬습니다. 병은 여전히 갑에게 소유권 의무를 부담하죠. 이게 제3자면 이게 무효니까 소유권은 갑에 있고 이게 유효니까 소유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죠. 3자간입니다. 맞죠? 을이 갑의 허락 없이 자 을이 갑을 허락 없이 A에게 넘겼어. 그럼 A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해 버립니다. 그건 어느 경우나 맞죠? 그래서 A에게 건물을 신탁해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했죠.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A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A는 완전히 소유권 취득합니다. 3번 을에게 건물을 매도한 병이 을에게 X 건물을 매도한 병입니다. 선이다. 이 사람이 선이라 하더라도 이건 무조건 약정은 다 무효입니다. 약정은 유효다. 틀렸죠? 약정은 다 무효입니다. 3번이 답이죠. 을에게 X 건물을 매도한 병이 명의신탁 사실 이 사람이 알고 있었으면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럼 병은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갑을 사이에 부부입니다. 부부고 유법한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소유권 취득하죠. 소유권 취득하니까 이게 약정은 유효가 되니까 해지가 가능하죠. 해지로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79번, 8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집합건물법에 관해서 집권법에 관해서 옳은 걸 골라라. 완성된 분양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요.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있죠? 없다가 아니고 있다로 가야 됩니다. 전유 부분에 속하는 건물 설치 보존으로 인해 손해가 입었습니다. 전유 부분에 속하는 하자는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걸 추정한다. 맞습니다. 조문입니다. 추정의 동그라미죠. 2번이 답입니다.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집합 건물에 임대 후 분양이자 공공주택 전환됐어요. 그때 하자는 전환시가 아니고 인도시 기준이죠. 인도받은 때 하자로 봐야죠. 분양 전환시가 아니고 인도한 때로부터 10년 동안 하자 담보책. 분양 전환시가 인도된 때입니다. 분양자, 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시공자도 담보 책임 집니다. 틀렸죠. 집합 건물에 하자가 발생해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은 인도가 아니고 하자 발생시입니다. 하자 발생시. 판례죠. 각 하자 발생시입니다. 판례입니다. 각 하자 발생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